9번은 저번에 이 부분 진도 안 나갔었죠.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10페이지에 우리 지난 시간에 1번, 3번은 했는데 2번 낮과 밤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의 출입은 안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 10페이지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기체의 출입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세 가지를 나누어 놨냐면 시간대별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낮이고요. 두 번째는 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과 저녁. 이렇게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누어서 기체의 출입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낮이라는 건 해가 쨍쨍하게 강하게 떠 있는 때가 바로 낮이죠. 그래서 이 낮에는 해가 쨍쨍하게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광합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호흡도 일어나요. 호흡은 언제나 항상 한다라고 했었고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에만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이 둘 다 일어나는데, 자, 호흡이라는 거, 우리 숨 쉬는 거는 낮이라고 해서 숨을 빨리 쉬고 많이 쉬고 밤이라고 해서 천천히 쉬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낮이건 밤이건 잘 때건 깨어 있을 때건 항상 일정하게 숨을 쉬잖아요. 고르게 숨을 쉬었다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이렇게 일정하게 적당히 호흡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광합성량은 우리 옛날에 프린트 6페이지 할 때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가하다가 일정한 그래프. 그래서 이때 X축에 빛의 세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Y축에 광합성량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 이런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었죠. 그래서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낮에 비교해 볼 건데요. 호흡은 적당히 하고 광합성은 해가 쨍쨍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낮에는 해가 쨍쨍하니까 광합성은 많이 하고 호흡은 적당히 하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이 일어날 때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그러면 기체의 출입은 어떻게 될까를 볼 건데요. 이 기체의 출입이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 광합성식과 호흡식을 한 번에 써볼게요. 자, 광합성식은 어떻게 됐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과정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었죠. 이게 바로 광합성인데 단 광합성을 할 땐 뭐가 필요하다?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 꼭 써줘야 되죠. 이게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고요. 다음에 반대로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면 무슨 과정이 되지? 이거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호흡 과정이 되죠. 요거 기억나죠? 요거 식은 외우라고 했어요. 물과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을 반대로 하면 호흡 과정이다. 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기체는 뭐랑 뭐가 기체냐면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기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광합성은 많이 하고 낮에 호흡은 적게 하죠. 광합성은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호흡은 적게 해요. 광합성은 저 파란색 화살표 길이만큼 하고 호흡은 뭐 요 정도만 조금만 적당히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산화탄소 많이 써서 광합성 하면 산소 많이 만들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산소를 호흡을 하는데 사용을 할 건데 그때 필요한 건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이 만든 산소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또 조금 만들겠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많이 필요해.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필요하니까 밖에서 가져와야 돼. 흡수해야 되겠죠.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많이 모은 다음에 광합성을 하면 산소 만들어지고, 또 산소 일부 사용해서 호흡하고, 이런 과정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낮에 광합성 많이 하니까 광합성을 100만큼 한다 생각해보고 호흡을 10만큼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나 광합성 100만큼, 호흡을 10만큼 하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몇 개 쓰겠어요? 100개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합성 100만큼 하는데 이산화탄소 100개가 필요해. 나 이산화탄소 100개만큼 쓸 거야, 광합성 할 때. 그럼 마이너스 되겠지, 내가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광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광합성 이산화탄소 100개 써서 하면 산소 100개 만들어. 이해되세요? 광합성을 100만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 100만큼 써서 산소 100만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반대로 호흡을 할 때는 10만큼 호흡을 한대. 그럼 산소 몇 만큼 써? 10만큼 산소를 쓰고 그 다음에 10만큼 이산화탄소를 만들겠죠. 호흡은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산소는 100개를 만들었어. 광합성으로 100개를 만들었는데 호흡으로 10개를 사용해. 그럼 내가 100개 만들었는데 10개 사용하면 그냥 우리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정은 100개 만들고 10개 썼지만 그냥 처음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광합성으로 산소 몇 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산소 그냥 90개만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지. 100개 만들었는데 10개 썼으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근데 길 가다가 100원을 주웠어. 그래서 100원이 생겼는데 내가 그 중에서 10원을 써서 초콜릿을 사 먹었어. 그러고 나면 내 지갑에 남은 돈은 90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이 과정, 나 100원 주웠는데 10원 썼어, 이 과정을 알지만 그냥 내 지갑 밖에 있는 다른 지나가던 행인 1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 지갑에 90원 있네? 쟤 그냥 90원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산소 100개를 광합성으로 만들고 호흡으로 10개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산소는 90개만 만든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광합성에 100개를 사용하고 호흡에 10개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90개가 부족한 것처럼, 90개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90개가 부족했으니까 밖에서 흡수해 와서 이산화탄소는 써야 될 거고, 산소는 90개를 만들었으니까 밖으로 방출시키겠죠. 만든 건 방출하고 필요한 건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지금 흡수하는 거,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다음 산소는 방출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이랑 호흡이 둘 다 일어나기 때문에 광합성으로 100만큼 이제 쓰고 100만큼 만들고, 이산화탄소 사용하고 산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했을 거고 산소는 만들었으니까 방출하겠지. 그런데 호흡을 해야 되니까 또 산소를 밖에서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만들었으니까 밖으로 방출을 할 거야.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흡수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호흡으로 방출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흡수하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흡수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그래서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은 낮에는 어떤 기체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떤 기체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여? 산소 기체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인다. 됐죠? 두 번째는 밤일 때인데요. 밤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광합성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광합성량은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광합성량은 못하니까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호흡량은? 호흡량은 몇이에요? 호흡량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에 호흡하죠. 그러니까 호흡은 항상 적당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호흡은 해. 호흡하는 양은 0보다는 클 거야. 그러면 부등호 이번엔 어떻게 그려주면 돼? 낮일 때랑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밤에는 광합성량은 0이고 호흡량은 많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요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번에는 광합성을 안 하고 오직 호흡만 이렇게 적당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엔 쉽죠. 호흡만 생각하면 돼. 광합성 화살표 보지 말고 호흡만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떤 기체 흡수하고 호흡해야 되니까 산소 기체 흡수하고 어떤 기체 방출하고 이산화탄소 기체 만들었으니까 방출하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 밤에는 어떤 기체를 흡수한다고 쓰면 되겠어? 산소 기체를 흡수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산소 흡수하고 그리고 어떤 기체 방출한다? 이산화탄소 기체 방출한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혹시 그 밑에 있는 빈칸에 쓰고 있다면 그 표를 채우고 있다면 순서 내가 조금 다르게 했지. 거기 순서 밤에는 뭐 흡수 뭐 방출인데 그건 이렇게 똑같이 산소 흡수 이산화 방출 순서대로 했지만 그 낮에는 뭐 방출 뭐 흡수잖아. 방출을 내가 좀 나중에 했지. 산소 방출을. 그래서 순서 이산화탄소 방출 산소 흡수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되고 낮보다 쉽죠. 마지막으로 아침과 저녁. 아침은 해가 슬슬 뜨기 시작하는 때고요. 저녁은 해가 이제 점차 지기 시작하는 때죠. 한낮에 비해서 해가 뜨기 시작하고 지고 있고 하니까 해가 덜 쨍쨍할 거예요. 아까 한낮에 비해서 해가 덜 쨍쨍하니까 빛의 세기가 덜 하니까 광합성은 더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적게 하겠지. 그래서 아침과 저녁은 한낮에 비해서는 광합성을 적게 해요. 하지만 빛이 있으니까 여전히 광합성은 하고 있어요. 이 낮과 밤에 비해서 아침, 저녁은 해가 적당히 뜨는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광합성을 적당히 하는 때가 아침과 저녁이고 마찬가지로 호흡은 우리 계속 하루 종일 적당히 한다라고 했었죠. 시간대 관계없이. 그래서 아침과 저녁 광합성도 적당히 하고 호흡도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광합성량도 적당히 어느 정도 있고 호흡량도 적당히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은 우리가 어떤 때로 보냐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이렇게 같은 때로 봅니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같은 때로 봐요. 자, 그래서 위에서 다시 보면 이번에는 광합성 하는 양과 호흡하는 양이 똑같아. 광합성을 하는 양 여기 보면 일단 지우고 자, 광합성을 하는 양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이 화살표 검정색 화살표만큼 하면 호흡도 똑같이 검정색 화살표만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데 또 산소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겠지? 만든 만큼 똑같은 만큼을 호흡에 사용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수치로서 따져보면 아까 광합성은 100만큼 하고 호흡은 10만큼 한다 했잖아. 이번에는 광합성을 10만큼 호흡도 10만큼 똑같은 만큼 15로 똑같은 만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10만큼 쓰겠지. 그리고 산소 10만큼 만들겠지. 그리고 호흡에서 산소 10만큼 사용할 거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10만큼 만들 거야. 10만큼 만들었는데 10만큼 써. 10만큼 만들었는데 10만큼 써. 그럼 결과적으로는 총 몇이야? 0이 되는 거지. 내가 10만큼 만들었는데 10만큼 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남아있는 거 없어. 만들거나 사용한 거 없어. 남거나 부족한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체의 출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기체 출입이 진짜 실제로는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실제로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없는 것처럼. 실제로 광합성을 해서 산소 10만큼 만들었으니까 밖으로 방출했을 거고, 호흡에 10만큼 필요하니까 흡수했을 거야. 그런데 방출도 하고 흡수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양이 같으니까 뭐 흡수하거나 방출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처럼 실제로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면 써있죠. 밑에 없는 것처럼에 내가 밑줄까지 쳐놨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정리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학습해 봅시다. 여러분 1번 보면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은 토마토 그림이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똑같이 나름 이렇게 그려보려고 한 건데, 그래도 이것도 나름 잘 그리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 토마토 그림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줄기에 두 가지 이동 통로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는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흑백으로 보이겠죠? 하나 왼쪽에 있는 건 하늘색 통로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노란색 통로 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 보면 화살표 사이에 물질,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지가 그려져 있어요. 하늘색을 보면 이렇게 물방울 같은 모양, 예상하듯이 물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통로에는 지금 분홍색으로 오각형과 육각형이 붙어있는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화살표를 쭉 따라가 보면 설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가와 설탕이 이동하고 있는 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동그라미 1번,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인가?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가는 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뭐라고 했었냐면, 그쵸, 물관이라고 했었죠.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 그리고 나는 지금 설탕이 지나가고 있어요. 설탕이 위쪽, 줄기 위쪽으로도 이동하고 줄기 아래쪽으로도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탕, 즉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체관이라고 했었죠. 체관은 양분 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광합성 산물이라고도 하죠. 양분을. 그래서 광합성 산물 혹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빈칸을 채워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과정을 설명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빈칸이 몇 개 있는데요. 이 빈칸을 함께 채워 나가 봅시다. 자, 식물의 잎에서는 빈칸을 통해 운반된 물이라고 했어. 운반된 물, 빈칸을 통해. 물은 어디로 운반이 되죠? 물관이었죠. 물관을 통해 운반된 물과, 그리고 어디를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 이런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를 흡수하는 곳 뭐였죠? 잎에 있는 건데, 잎에서 기체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어요. 그 통로의 이름이 뭐였죠? 공변세포 2개. 그 2개로 인해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긴다고 했죠. 공변세포 2개가 만드는 그 통로의 이름은 바로 기공이었어요.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쵸? 광합성이 일어나는 건 빛 에너지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다. 광합성 결과 뭐와 뭐가 생성되며,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거 뭐랑 뭐지? 양분.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양분은 뭐였어요? 포도당이었고요. 포도당과
그 다음에 포도당 말고 또 기체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 기체의 이름은 바로 산소였죠. 산소.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며 생성된 산소의 일부는 기공, 아까 배웠던 기공, 아까 복습했던 기공, 기체가 이동하는 공간, 기공을 통해 방출되어 다른 생물에 뭐에 쓰인다? 자, 산소는 다른 생물들이 뭐 하는 데에 쓰이죠? 뭐 하는 데에? 호흡하는 데에 쓰이죠. 호흡에 쓰인다. 또 광합성 결과 생성된 포도당은 자, 포도당은 뭘로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저장된다고 했죠? 뭘로? 그쵸? 녹말 지난 시간에 했었죠?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서 운반된다고 했었죠? 설탕으로 바뀌어서 운반된다라고 했었고요. 설탕으로 바뀌어 운반이 되는데요. 이때 이 설탕은 어떤 이동 통로를 이용해서 운반된다? 물관과 체관 중에 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의 각 부분, 뿌리, 줄기, 잎, 열매 등등 각각의 필요한 부분으로 운반이 된다. 이렇게 운반된 광합성 산물은 설탕은 녹말, 지방, 단백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뿌리, 줄기, 잎, 열매 등 여러 필요한 기관에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빈칸들을 총 한 8개, 7개 채워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채울 때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 정도는 채울 수 있죠. 우리 잘 들었다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우는 것까지 별 무리가 없었다 그러면은 본인 한번 이렇게 잘 강의 들었다 칭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사용 1번 양분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일부는 식물에 뭐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일부는 어디에 쓰여요?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죠. 생명활동. 우리 에너지를 에너지를 얻는 이 활동이 뭐였어? 호흡이었죠.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잖아. 호흡에 필요한 재료가 포도당과 그 다음에 산소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이잖아. 그래서 포도당 중 이제 일부는 이렇게 호흡에 쓰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식물체의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되거나 아까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런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됐다가 설탕으로 운반돼서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 재료가 되거나 동물의 먹이, 열매로 이용이 된다. 줄기를 이룰 수도 있고 뿌리를 이룰 수도 있고 혹은 열매를 이룰 수도 있었죠. 양분들이.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는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는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광합성 안 하면 포도당도 없고 산소도 없잖아. 그래서 동물도 양분과 산소 우리가 이 포도당 같은 걸 만듦으로써 이 포도당을 뭐 열매에 저장하고 뭐 다른 형태 녹말, 단백질, 지방 형태로 뭐 씨나 잎, 줄기 등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 동물들이 먹음으로써 양분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양분을 그로 인해서 얻는 건데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양분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산소도 얻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숨도 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 모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는 수준이죠. 다음에 마지막 3번 볼게요. 광합성과 관련된 물질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으로 나타낸 각 물질들이 광합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빈칸에 써보자 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포도당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설탕은 육각형에 오각형이 붙어있는 모양. 그리고 녹말은 포도당이 여러 개가 아주 줄지어서 이렇게 연결된 모양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물은 우리가 익히 하는 물방울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산소는
빨간색 동그라미, 이산화탄소는 파란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이 모형들을 이용해서 광합성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이후에 만들어진 산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요걸 한번 일단 복습을 해보면, 자, 여기는 식물의 잎이에요. 잎에서 지금 빛을 받아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식물의 잎에서 빛을 이용해서 하는 작용 뭐였죠? 광합성이었죠. 자, 광합성 과정인데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물은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타고 이제 잎까지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어디?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공변세포 2개가 만드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죠. 기공이 열리면 기체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이 이제 올라와서 잎으로 올라와서 이 2개가 같이 있을 때 이 2개를 재료로 하여 빛을 받으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이 포도당은 지금 육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산소,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다시 밖으로 방출시켜요. 어디를 통해서?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포도당은 잠시 일시적으로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형태가 바로 저렇게 포도당 여러 개가 줄지어 있는 녹말 형태였죠. 녹말. 포도당은 잠시간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었다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더 이상 해가 뜨지 않는 밤이 되면 녹말이 설탕으로 변하여서 이 설탕의 형태로 이제 채관을 통해 열매로도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토마토로. 그 다음에 아니면 더 위쪽에 있는 다른 줄기라던가 잎이라던가 열매 등, 다른 열매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물론 뿌리로도 갈 수 있고요. 지금 뿌리로도 가고 있죠. 자, 그 과정이 써 있는 건데요. 자, 그 과정 한번 복습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옆에다가 각각 이 물질들이 광합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써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써볼게요.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에요? 광합성으로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물질이죠. 그래서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다.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 바로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설탕을 보면은요. 자, 설탕은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녹말로 저장하고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이동시킨다라고 했었는데요. 왜 설탕의 형태로 이동시키냐면 그것은 이제 녹말을 먼저 하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녹말 먼저 볼게요. 자, 녹말은 포도당이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써줘 볼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곧바로 녹말로 바뀌어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계속 평생 녹말로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이제 밤이 되기 전까지, 운반하기 전까지는 녹말로 잎에 저장을 해놓게 되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곧바로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저장이 된다. 이렇게 저장을 하다가 왜 다시 다른 설탕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운반을 하냐면, 우리 운반을 할 때에는 그냥 이 양분, 예를 들면 녹말하면 녹말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녹말가루 같은 거, 가루 형태, 고체 형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반을 할 때는 이제 어디 녹여서 우리 몸에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산소 이동시킬 때도 혈액 속에 녹여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에서도 어떤 이런 물질들을 운반을 시킬 때 물에 살짝 녹여서 운반을 시켜요. 그래야지 이동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물에 녹여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녹말 같은 경우 녹말가루 예를 들면 밀가루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물에 잘 녹지를 않죠. 그래서 녹말은 물에 잘 녹지는 않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설탕은 우리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설탕은 물에 굉장히 잘 녹죠. 그래서 설탕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시킬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바꾸어줘야 물에 잘 녹아서 위로도 아래도 옆으로도 다 편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잘 안 녹는 것보단 잘 녹여야지 그 녹인 액체 속에서 이 설탕이라는 양분이 잘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써보면 광합성 산물은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광합성 산물은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어디를 통해 이동한다?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물에 잘 녹게 해야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바꾸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설탕은 이렇게 물에 잘 녹고요. 녹말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물인데요. 자, 물은 쉽죠. 자, 물은 어떤 물질이에요? 물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었죠. 그래서 물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어디에서 흡수돼요? 뿌리에서 흡수되죠. 뿌리에서 흡수돼요. 어디를 통해서 운반돼요? 물관을 통해 운반되죠. 물관을 통해 어디까지? 입까지 운반된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입까지 운반된다. 그 다음에 산소를 보면요. 산소는 무슨 물질이야? 광합성이랑 어떤 관련이 있어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로 어디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죠? 기공을 통해 방출이 되죠. 기공을 통해 만들어졌으니까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마지막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마찬가지로 어디를 통해 흡수돼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프린트까지 식물 에너지의 마지막
내용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조금 전반적인 복습의 내용이었죠. 이 내용들을 잘 보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프린트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당연히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았죠. 한 페이지를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봐도 3번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내용도 겹치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등교해서는 교과서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교과서 잘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요.